안녕하십니까. 13주 2차 아동 상담 기법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중심, 우리가 아동 중심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귀에 피가 나도록 아마 졸업할 때까지 들으실 텐데요. 이 아동을 중심으로 한 놀이치료는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은 성인 상담과는 달리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강조되고, 이는 아동의 인지적, 언어적 미성숙에 기인하게 됩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적으로 적절히 표현하기 어렵잖아요.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논리적 추론이 부족하고,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비언어적인 상호작용 매체로서 놀이를 도입한 것이 놀이치료입니다. 초기의 놀이치료는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발달을 하는데요. 1909년에 공포증을 겪고 있는 한스라는 어린 아이를 그의 아버지를 통해 치료한 사례를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의 문제도 정서적인 것에 기인되고 아동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놀이치료를 통한 치료 방법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성인의 치료 방법에 아동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이때부터 제시하게 되었다고 해요. 놀이치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건 클레인이고요. 놀이를 성인의 자유연상과 같은 부분으로 보았고, 놀이의 아동의 환상, 소망, 경험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고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정상적인 아동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정서적 고통을 놀이를 통해 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아동은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느라 긴장과 불안,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서적인 문제를 그때그때 놀이를 통해 해결한다면 정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나 프로이드는 놀이를 무의식의 표현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해요. 놀이의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려 하지 않고 놀이를 아동과의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로 사용하였고, 클레인과 프로이드는 놀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했지만 둘 다 놀이를 통해서 아동이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한다고 믿었고, 치료를 통해서 무의식을 의식화시키고 자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정신분석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놀이치료는 두 번째 진전은 1930년대에 데이비드 레비가 이완 놀이치료라는 것을 발달시키면서 이루어졌다고 해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많이 쓰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봤잖아요. 스트레스의 반대란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의 반대? 노 스트레스인가요? 바로 이완이라고 해요. 릴렉스. 이완 놀이치료를 발달시키면서 이제 놀이치료라는 부분을 발산 놀이치료라고도 일컬어지는 치료법이 생겼는데, 아동이 겪은 충격적인 상황을 놀이로 재현하여서 그 당시의 공포, 분노, 긴장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시키는 구조화된 치료 방법이 이 치료법입니다. 놀이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보다는 정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이 스트레스 장면을 놀이로 표현하거나 재연출하는 과정, 놀이를 통제할 수 있는 지배당했던 수동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지배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놀이 과정이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아동은 불안했던 자신의 감정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치료자가 반영해 줌으로써 외상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지시적 상담 기법은 인본주의에 기본한 것인데요. 상담자는 인간의 내적 성장력을 믿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돕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기법,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동 중심 놀이 치료를 발달시키면서 딥스의 자아를 찾아서라는 책을 여러분들도 혹시 학부 과정에서 과제로 아동 사조론 이런 과목에서 딥스에 대한 부분을 필독으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대표적 사례가 딥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아동이 놀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고 생생하게 드러내는 입장에서 놀이를 치료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동 중심 놀이 치료는 아동의 내적 성장량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아동이 놀이를 주도하게 하고, 상담자는 놀이 과정에서 표현된 아동의 감정이나 생각을 반영해주고 공감해줌으로써 아동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법이 아동 중심 놀이 치료가 됩니다. 치료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아동을 자신의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 방법은 놀이이다. 이 말은 아동에게는 성인의 언어와 같은 기능이 곧 놀이가 됩니다. 아동은 말하는 것보다 놀이를 더 편안해하며 상징적이고 자발적인 놀이를 통해 자신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충분히 표현하게 됩니다. 아동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놀이로 표현하는 것은 아동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적인 욕동이며 자기 치유 과정이 됩니다. 성인이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에게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은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느낌, 생각, 갈등을 드러내고 이를 정화해 나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동은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동에게는 놀이가 감정에 대한 상징적 표현, 관계 탐색, 자기 성취를 위한 매개체가 됩니다. 두 번째, 아동은 유기체로서 하나의 조직된 전체로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동은 하나의 조직된 전체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의 전제로 반응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향상시키고 유지시키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적 세계 안에서 주변 사람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도 이러한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가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행동을 결정한다. 아동의 관점, 태도, 감정 등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재조직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라는 현상학적 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동이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주관적 실제에 따라 아동의 행동이 결정됨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소꿉놀이를 하다가 종료하면서 선생님 이대로 꼭 놔두세요. 다음 주에 와서 계속 할 거예요. 라고 말했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더 이상 그 놀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날마다 같은 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고, 치료자는 과거의 경험을 되돌릴 필요 없이 아동이 지금 여기 경험하고 있는 현상학적 세계에 초점을 두는 것을 목표에 대한 포커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동에게는 성장과 성숙을 이끄는 내적 성장력이 있는데요.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트고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는 것과 같이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아동 내부에는 자신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자기 안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적 성장력의 전제 조건은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치료적 관계입니다.
내적 성장력은 공감하고 수용하는 치료적 관계 속에서 발달하는데요. 치료적 관계란 아동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함께라는 느낌과 이해받았다는 느낌, 경험하게 하는 경계입니다. 치료적 관계 안에서 아동은 깊은 곳에 쌓아두었던 감정, 생각, 경험을 드러내게 되고, 또 치료적 관계 안에서 정서적으로 긴장이 완화되어 자기 내부에 있는 힘, 자기 그대로가 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는 힘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일치,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란 상담자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가식이나 왜곡 없이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일치성입니다. 즉, 뭐뭐하는 채 가장 하지 않는 뭐뭐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 내담 아동은 상담자의 이러한 진솔한 태도를 통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면서 자기 내부의 느낌과 경험을 개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 자유로워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 없고 못난 부분을 솔직히 드러내기를 주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드러낼 경우 비난받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이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면을 쓰고 꾸며야 하는 진실하지 못함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꾸미는 데 쏟았던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담자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평가 없이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이 먼저 자신의 모습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상담자를 거부할 때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치려 하지 않고 거부로 인한 불편함과 당황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통찰은 즉각적인 감정이나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구별이 되고, 그러한 표현은 무책임한 것이고 아동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거부하는 아동에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을 통찰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담자의 진실한 태도는 상담자의 인격적 성숙을 전제로 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란 상담자는 아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상담자는 어떻게든 아동이 달라졌으면 하고 바라지 않고, 만약 내가 뭐뭐 하면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식의 조건부적인 수용이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상담자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통해 아동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것과 아니 같아 진실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동의 모든 행동을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을 던지거나 공격하거나 자해하는 등의 행동은 제한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이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는 느낌이나 생각, 예를 들면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은 제한하더라도 물건을 던지고 싶고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은 수용되어야 합니다. 즉, 아동이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알아채는 것이 진정한 수용이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긍정적인 존재로 여기고 싶은 자아 존중의 욕구를 지니고 있는데요.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에게 매우 우선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자기 주변의 성인, 특히 자신을 보살펴주는 부모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지니게 되고, 그래야만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수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성인이나 부모가 부여한 가치 조건에 자신을 짜맞추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욕구와 겉으로 표현된 것이 다를 수 있고, 여기서 부정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부정응은 아동이 평가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차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부적응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공감은 민감한 이해인데요. 공감적 태도란 상담자가 아동의 마음이 되어 진정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매 순간 아동이 경험하는 것에 민감해야 되고, 이는 상담자가 정서적으로 아동과 접촉하는 것을 뜻하며, 이 과정에서 상담자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제쳐놓고 아동의 활동, 경험, 감정, 사고의 개별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공감이란 상담자가 마치 내담 아동인 것처럼 아동의 내면 세계를 느껴보고 이를 아동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 크기만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느낍니다. 하나됨은 아픔과 고통을 가라앉히고 편안함을 주면서 함께 있고 싶고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됨의 느낌은 실로 그 위력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한결같은 자세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상담자와 하나됨을 느끼면서 자신의 더 많은 부분을 상담자와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해요. 자신의 불안하고 상처난 마음을 상담자에게 편안하게 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치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감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 와닿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아동이 자신은 상담자에게 반응을 적게 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그 마음을 허용함을 의미합니다. 민감한 이해, 공감 반응은 수동적인 과정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과 적극적인 정서적 상호작용을 유지하게 되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힘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공감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는 아동의 경험보다 앞서 생각하지 말고 그 의미를 추론해서 분석하는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려움에 가득 찬 아이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또는 엄마의 사랑을 부신하는 아동에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는 안심시키는 말로써 아동이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밀어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위로나 확언은 아동이 그 순간 느낀 것을 부정하는 반응이 됩니다. 상담자는 아동의 감정이 무엇이든 간에 그 감정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해야 되고, 아동이 슬프다면 상담자도 그 슬픔을 공감해야 하고, 비록 학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아동이 그와 같은 공포와 분노를 느꼈다면 상담자 역시 자신의 직관적 경험 내에서 그러한 감정을 경험해야 한다고 해요. 공감 반응은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해방되고 보상받고 회복되게 됩니다. 치료의 목표는 아동 중심 치료에서 치료적 관계 속에서 아동의 내적 성장력을 이끌어내어 아동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내적 성장력이라 함은 스스로 빠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또 자신이 되고자 하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의미하는데요. 아동이 겪는 부적응이나 심리적 고통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러한 능력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왜곡은 공감받고 인정받는 치료적 경험을 통해서 점차 자신의 내면과 일치되면서 치유가 됩니다. 즉,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힘은 치료적 관계 속에서 방출이 되고
변화와 성장은 상담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동에게 있었던 것이고, 상담자는 이미 아동에게 존재해 있는 것을 방출하도록 도울 뿐이라고 해요. 아동 중심 상담자는 아동을 억지로 동기화시키거나 활력을 주거나 개별적이고 지시적인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고, 아동 중심적 접근에서는 아동이 놀이의 주제, 내용, 과정을 선택하고 가지고 놀 물감과 속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발적인 결정은 아동에게 책임감을 발달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게 하고, 이 접근법에서 개별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목표에 제시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10가지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그 목표 첫 번째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향상시킨다. 둘째, 자기의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셋째, 자발성을 향상시킨다. 넷째, 자기 수용을 증대시킨다. 다섯째,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여섯째,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 일곱째, 자기 조절감을 향상시킨다. 여덟째,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홉째, 내적 평가 기준을 발달시킨다. 열째, 자기 신뢰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는 무엇보다도 감정에 초점을 두고 내적 성장력을 이끌어내는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지식을 갈고 닦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다가갈 때 가능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강조하는 아동 중심 놀이 치료에서 아동의 문제보다는 아동 자체에 초점을 두며 문제에 대처하는 자신의 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성장 경험, 공감하고 수용하는 치료적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따뜻하게 수용받고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 아동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왜곡시켰던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알아가고 그 욕구와 일치되는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 중심적 접근에서 초점을 두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문제보다 사람, 과거보다 현재, 사고나 행동보다 감정, 설명보다 이해, 교정보다 수용, 치료자의 가르침보다 수용, 치료자의 가르침보다 아동의 안내, 치료자의 지식보다 아동의 지혜, 내적 성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치료자의 역할. 놀이실이 아동의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놀이실에 같이 있는 유일한 어른인 놀이치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자는 무엇보다도 한결같이 모든 감정을 수용해주는 반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치료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을 설정하는 자로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수용적 반응은 놀이치료자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성인과는 달리 마음으로 아이와 대화하는 특별한 어른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놀이치료자는 엄마와 달리 아이의 생각을 반영해주고 아이가 결정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이러한 수용과 선택권 부여는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지고 조절하면서 내적으로 동기화되도록 합니다. 아동으로 하여금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게 되고, 놀이치료자의 수용은 참으로 중요한데요. 한결같은 수용은 아이로 하여금 어떤 감정이든 다 털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허용감을 느끼게 되고, 수용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따라가는 역할,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력자란 아동의 관점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조언, 제안, 설명을 자제하고 아이의 표현을 반영하며 질문으로 아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반영이란 놀이를 통해 또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 표현된 아동의 감정을 인식하고 읽어주는 언어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반영할 때 지침이 있는데요.
가르침을 반영은 집중하는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